방금 당신이 하려던 그 말, 왜 끝맺지 못했나요? 대화 도중 숨이 턱 막히는 그 기분, 단순히 상대방이 성격이 급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은 정서적 약탈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대화적 나르시시즘이라 부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심리 기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을 끊고 모든 화제를 자기 자신으로 돌리는 행위.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무력화시키고 오직 나만이 이 공간의 유일한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강박적 지배욕의 발현입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당신이 말을 재미없게 하거나 너무 길게 해서 자신이 흐름을 구조해줬다고 굳게 믿고 있죠. 도대체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뒤틀린 회로가 있기에 타인의 인생을 자신의 이야기를 돋보이게 할 소품으로 전락시키는 걸까요? 만약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의 자존감은 이미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밑바닥까지 깎여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99%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말 끊는 사람 대처법 같은 뻔한 위로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뇌 구조가 일반인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말을 끊는 순간 벌어지는 소름 끼치는 심리적 공격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칠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나기 전 당신은 그들이 절대로 숨길 수 없는 세 가지 치명적인 나르시시스트 징후를 완벽히 식별하게 될 것이며, 무례한 침입자들로부터 당신의 대화 주권과 정신적 에너지를 단숨에 되찾아올 심리적 급소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 머릿속에 떠오른 그 사람, 그는 과연 단순한 수다쟁이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영혼을 잠식하는 포식자일까요? 그 대답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대화 속에서 느끼는 그 불쾌한 질식감의 정체부터 파헤쳐 봅시다. 보통 우리는 말을 끊는 사람을 보며 성격이 급하네, 자기 주장이 강하네 정도로 치부하며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본 이들의 내면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회학자 찰스 더번은 이를 대화적 나르시시즘 컨버세이셔널 나르시시즘이라 정의하며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기 위한 두 가지 반응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바로 지지 반응 서포트 리스폰스과 전환 반응 시프트 리스폰스입니다. 정상적인 대화라면 상대의 말에 공감하고 질문을 던지는 지지 반응이 주를 이루어야 합니다. 나 어제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면 무슨 일이야? 많이 힘들었겠다 라고 답하는 것이 정상이죠. 하지만 정서적 약탈자들은 즉각적으로 전환 반응을 일으킵니다. 나 어제 힘들었어 라는 당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힘든 거로 치면 내가 더해. 나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라며 대화의 닻을 순식간에 자기 쪽으로 옮겨버립니다. 이 순간 당신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기분을 느낍니다. 당신의 감정과 경험은 공중에 붕 뜬 채로 갈 곳을 잃고 대화의 에너지는 오직 상대방의 에고이고를 채우는 데만 급격히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반복될수록 당신의 뇌가 내 이야기는 가치 없다거나 나는 이 사람에게 관객일 뿐이다라는 부정적인 신호를 학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은 입을 닫게 되고 상대는 당신의 침묵을 자신의 이야기에 매료된 증거로 착각하며 더욱 기세등등하게 폭주합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지점은 이들이 사용하는 가짜 공감의 기술입니다. 아 진짜 나도 그런 적 있는데 라는 말은 언뜻 공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당신의 입을 막기 위한 심리적 마취제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험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에피소드를 꺼내기 위한 검색 키워드로만 당신의 말을 활용합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그들은 머릿속으로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서 나를 돋보이게 할까만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왜 이토록 타인의 언어 공간을 침범하지 못해 안달이 난 걸까요? 단순히 자기애가 넘쳐서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존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과 결핍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타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들은 자신이 무대 밑으로 추락하는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말을 자르고 그 위에 자신의 목소리를 덮어 씌움으로써 내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가짜 안정감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그들의 무례함을 참아왔던 건 당신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설계한 정서적 프레임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불쾌함을 표현하면 오히려 왜 그렇게 예민해? 말 좀 끊을 수도 있지. 별것도 아닌 거로 사람 민망하게 만드네. 라며 당신을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 속에서 일어나는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들이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남의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심리학자들의 최신 연구 결과는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이들이 당신의 말을 끊는 진짜 이유는 사실 당신이 하는 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반사해줄 거울 혹은 에너지를 공급해줄 배터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만약 제가 이들이 당신의 말을 끊는 그 타이밍 속에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숨겨져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들이 언제, 어느 지점에서 당신의 말을 낚아채는지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역설적으로 그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심리적 리모컨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들이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뒤틀린 회로의 스위치가 바로 그 끊김의 순간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말을 낚아채는 그 0.5초의 찰나, 거기엔 소름 돋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문장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이 고조되거나 당신이 대화의 주인공이 되려는 핵심 단어가 나오기만을 사냥꾼처럼 노리고 있죠. 당신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들어오는 그 무례한 침입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감을 삭제하려는 의도적인 심리적 암살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그 타이밍에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간다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기서 그들의 진짜 추악한 민낯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치명적 징후는 동공의 부재입니다. 당신이 열정적으로 말하는 동안 그들의 눈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의 눈은 당신의 감정에 공명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자신이 내뱉을 문장을 고르느라 미세하게 흔들리거나 허공을 향해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그들에게 그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지루한 대기 신호일 뿐입니다. 이미 당신의 말은 그들의 뇌에서 노이즈로 필터링되고 있다는 증거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건 두 번째 징후와 가로채기 후의 비정상적인 급가속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끊자마자 목소리 톤을 높이고 말의 속도를 1.5배 이상 올립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시 끼어들 틈을 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영역 표시이자 심리적 압박입니다. 아,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로 시작해 결국 본인의 무용담이나 불평으로 끝나는 이 교묘한 마법. 이 순간 당신의 뇌는 엄청난 피로감을 느끼며 에너지를 급격히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토록 말의 속도와 양에 집착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엔 당신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갉아먹는 아주 정교한 인지 편향 장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방어하기 힘든 도덕적 우월감의 덫입니다. 당신이 참다 못해 내 말 좀 끝까지 들어줄래? 라고 용기 내어 말하는 순간 그들은 절대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넌 왜 그렇게 예민해? 사람이 말 좀 할 수도 있지. 넌 참 피곤하게 산다. 라며 당신을 속 좁은 가해자로 둔갑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당신의 인격 자체를 공격하는 정서적 가스라이팅의 정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당신은 내가 정말 예민한가? 라는 자기 의심에 빠지게 되고 그 순간 당신은 그들의 완벽한 심리적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반전을 목격하게 됩니다. 현대 뇌과학은 이들의 뇌를 스캔했을 때 아주 기이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화할 때 공감과 이해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의 말을 끊는 순간 보상회로인 측좌액이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즉 남의 말을 끊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행위가 그들에게는 마약과도 같은 쾌감을 준다는 겁니다. 그들은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쾌감 사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중독자들에게서 당신의 소중한 대화 주권을 되찾아올 심리적 치트키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그 심리적 리모컨을 뺏어올 차례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말을 끊고 폭주를 시작하는 바로 그 정점의 순간 당신이 취해야 할 행동은 화를 내거나 소리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완벽한 정지와 무표정입니다. 그들이 신나서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 진짜 같은 리액션을 단일 초만에 멈추고 그들의 인중이나 미간을 무심하게 응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의 뇌는 순식간에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 나르시시스트의 회로가 과부하로 타버리는 이 찰나의 순간
그들은 이성을 잃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들이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아 했던 자신의 찌질한 본체를 스스로 드러내게 만드는 이 역전의 기술. 이제 당신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이 기괴한 대화극의 설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방금 말씀드린 침묵의 기술보다 10배는 더 강력하고 그들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최후의 한 문장이 존재합니다. 이 문장은 그들의 자아를 직접 타격하면서도 당신을 품격 있는 승자로 만들어줍니다. 이 마법 같은 대처법을 알게 되는 순간 당신 주변의 무례한 침입자들은 더 이상 당신의 영혼을 긁어내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름 돋는 방역의 매뉴얼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들을 단숨에 제압하고 당신의 언어적 주권을 되찾아올 최후의 한 문장. 그 마법 같은 실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가 당신의 말을 끊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찰나,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잠시만요. 제가 아직 말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것이 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이 문장이 강력한 이유는 단순히 말을 멈추게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을 대화의 흐름에서 끌어내어 객관적인 도덕적 심판대 위에 세우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무례함이 만천에 드러나고 타인에게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의와 동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사회적 가면이 벗겨질 위기를 느끼고 본능적으로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기서 그들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예민하게 굴어? 라고 방역한다면 그때가 바로 당신이 완벽한 승기를 잡는 지점입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대화의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당신의 말을 끊지 않았던 것처럼 제 말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라고 쐐기를 박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심리적 리모컨의 작동법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무례함에 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말을 끊는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의 빈곤한 자아를 채울 먹잇감을 찾지 못해 안달난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소통하는 인간이 아니라 타인의 관심을 갈구하는 가련한 중독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대화 속에서 느꼈던 그 불쾌한 질식감의 실체는 사실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이 관계는 위험하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라는 내면의 목소리였죠. 이제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소품이 아닙니다. 당신의 경험, 당신의 감정, 당신의 일상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마땅한 하나의 우주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소름 끼치는 심리 기제들을 이해했다면 이제 당신의 눈에는 그들이 이전처럼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입을 놀려야만 하는 그들의 불안함이 애처롭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정서적 약탈자들의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정신적 자유를 얻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대화의 주도권은 목소리가 큰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알고 침묵과 언어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줄 아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무례한 침입자들이 당신의 영역을 침범할 때마다 오늘 배운 이 심리적 방어 기제들을 떠올리십시오. 당신이 입을 여는 순간은 오직 당신이 원할 때여야 하며 당신의 이야기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전달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잠식하던 포식자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당히 당신의 대화 주권을 행사하며 당신만의 고유한 리듬으로 삶의 서사를 써 내려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충분히 가치 있고 당신의 이야기는 끝까지 들려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 명확한 진실이 당신의 자존감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방금 당신이 깨달은 이 심리적 방역의 기술은 단순히 대화의 기술을 넘어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하지만 정서적 약탈자들은 우리가 방심하는 찰나 또 다른 교묘한 프레임으로 당신의 일상을 다시 침범하려 들 것입니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조종과 심리적 공격을 즉각적으로 식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주도권을 절대 잃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곳에서 끊임없이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두운 이면을 파헤치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오늘 되찾은 당신의 소중한 목소리가 다시는 무례한 타인에 의해 짓눌리지 않도록, 그리고 당신의 선함이 더 이상 누군가의 편리한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말이죠. 앞으로도 우리는 당신의 영혼을 보호할 가장 날카로운 통찰과 실전 심리 매뉴얼을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당신이 온전한 당신으로서 존중받는 삶, 그 단단한 변화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지 않고 계속해서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고 싶다면 지금 이 흐름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다음 대화는 오늘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 압도적인 변화의 순간들을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